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창립 이래 지덕술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진리탐구와 교양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하루 2차례의 방송을 통해 서울여대인에게 봉사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6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빈입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세빈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과 경제적 효과 및 기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까지의 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벌써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번엔 지급 대상과 방법이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6일부터 지급됐습니다. 지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1인 가구는 14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정도고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가 30만 8천 원,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88%인데요.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는 결국 9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의의 신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90%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또 그 경계선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한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기쁜 것도 아니고 난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왜 상위 12%냐라는 반응인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나의 소득 계급표가 나뉘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급 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 같네요.
작년에 처음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20만 원씩 수령했잖아요. 네, 작년 5월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세대주가 카드 포인트로 수령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세대주가 아닌 개개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습니다. 그럼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급됐었나요? 2차는 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특별돌봄지원금, 특별구직지원금 등으로 취약계층 및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더 많이 본 사람들에게 선별 지급됐습니다. 3차 때는 올해 초 2차와 비슷하게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됐고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됐습니다. 1차, 5차 때와는 달리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급됐었군요. 하지만 이때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전 이낙연 대표는 고통이 더 큰 국민을 먼저 지원하는 게 공정이라 말했고 재정 여건상 선별 지급이 불가피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똑같은 영업 제한 업종이어도 배달 전문 식당은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됐고 똑같은 학원이어도 직원이 5인 이상이면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소득 감소 등을 바로 확인하기 쉽지 않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거라지만 좀 더 정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코로나로 경제적인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대의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효과가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나라의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조삼모사 방법이 아닌 더 실질적인 피해 규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는데 이게 어쨌든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지급했던 거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1차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전통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갔고 대형마트에선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로 인해 동네 편의점 매출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사치처럼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작년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를 기록했지만 민간 소비는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 점차 소비폭이 6%로 감소하며 효과가 줄었는데요. 내구재나 식료품 같은 분야에선 소비가 늘었지만 음식점이나 대면 서비스 분야에선 덜 늘었다고 합니다.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이게 플러스 효과로 퍼지진 않았네요.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서 더 강구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5차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8월에는 2.6%까지 올라서 인플레이션도 우려가 됐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수요보단 공급이 감소됨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니까요. 소상공인에게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문외솔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얼마만큼의 경제 회복에 기여했는가는 경제학자들이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소비 지출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비 지출은 대체적으로 증가했는데 상당히 많이 소비 지출이 증가했는데 소비 지출의 증가를 우리가 경제 회복이라고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지급된 것, 이 둘을 지급된 것이 지급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경기 부양에 투입되었다면 그러면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 더 좋은 대안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심판이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도록 관련된 제도나 룰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자유가 침해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보셨잖아요. 재난지원금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규제 관련해서 혹은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조금 진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재난지원금으로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산다고요? 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달리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개인 가맹 편의점에서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을 공략한 편의점주들의 마케팅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편의점에서 어떤 제품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 교류까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가맹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재난지원금이 대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데 쓰이는 건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충분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함인데 이렇게 편의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형마트는 뭐가 되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어차피 편의점도 소상공인의 범주에 속하고 젊은 층들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재난지원금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국민지원금, 본래 취지나 소비 자율성에 맞게 잘 사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으로 나눠서 지급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급 기준 형평성이 모호해서 이의 신청도 많았던 걸로 알거든요. 소상공인 지원의 의미가 있는 만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아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도 정부가 최대한의 대책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 예산안을 정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게 어쨌든 나라 빚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추경안이란 것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란 뜻입니다. 즉, 본 예산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국가 예산 경비가 필요할 경우 추경안 발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34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고요. 추가로 예산안을 사용하는 거니까 결국 국가 채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 원이 넘는 나라 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라 빚은 847조 원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4%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라 빚이 124조 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선 거죠. 올해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 국가 채무 부담이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고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른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은 90%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의 신청이 폭주하다 보니 정부와 여당이 최대한 수용하여 2%를 더 늘릴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선 건데요. 이럴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약 3천억 원 정도인데 이 같은 조치로 불만이 완전히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경안을 또 발의해야 하는 거네요. 국가 채무는 또 늘어나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또한 기준을 90%까지 늘린다면 91%나 9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급 기준과 대상 선정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논란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재난지원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나 우려를 함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5차 재난지원금은 2주 정도 되어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슈니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 경제적인 시야가 더 넓어지셨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은 국민분들이 2년째 힘들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오늘의 슛동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슛동나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세빈, 기술의 제50기 기술부장 경제학과 2학년 고주현, 진행의 제50기 아나운서부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강수빈,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세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16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